자, 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종종 자주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 구분만 좀 해볼 거야. 자, 함수.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나오면 일단 몇 가지 유형으로 잠깐 분리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가 뭐냐? 이런 거지. f의 1은 1로 간다. f의 2는 2가 되고 f의 3은 3으로 가고 이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해.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함수의 기호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 i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지. 이건 조금 더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여기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다. 그러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간다. 이런 것들을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러면 항등함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물론 얘가 합성함수가 될 때는 약간 달라. 합성함수가 될 때. 합성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 간 다음에 y에서 한 번을 더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간단한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대략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 두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x에 있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y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몽땅 대응되는 관계.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y에 원소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면 다 a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 c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 상수함수의 가지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2, 3, 4가 모두 a로 가냐? 1, 2, 3, 4가 모두 b로 가냐? 1, 2, 3, 4가 모두 c로 가냐? 이렇게 개수를 일단 세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중에서 x에는 원소가 1, 2, 3이 있고 y에는 a, b, c, d가 있다고 할 때 함수라는 건 1이 갈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하나잖아.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야.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일단 이 그림상에서 볼 때 1도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4의 3승이라고 표현할 건데 기호로는 4파이 3인 거지. 4파이 3.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일단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결정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들 중에서 x의 원소는 1, 2, 3, y의 원소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1이 갈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하나로 어딘가 갈 거 아니야?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는 1이 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이 갈 때는 1과 2가 간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1은 4가지, 2는 3가지, 3은 2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를 4p3이라고 한다. 이거 4p3.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p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거야. 1대1 함수는 p를 사용하는 거야. 줄 세우기 한다고. 줄 세우기. 근데 같은 걸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함수의 개수는 같은 걸로 가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1대1 함수는 같은 걸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1은 4개 중에 하나, 2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3은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간다는 거야. 다섯 번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쓰지. x1보다 x2가 클 때는 f의 x1보다 f의 x2가 크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함수라고 해. 증가함수. 아니면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이 f의 x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1, 2, 3, 4가 있고 여기는 1, 2, 3, 4, 5, 6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감소함수 내지는 증가함수는 어떤 거냐면 1, 2, 3, 4 4개가 y쪽으로 대응이 될 건데 y에서 내가 임의로 만약에 서로 다른 4개를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순서에 맞춰서 1, 2, 3, 4가 이렇게 자동으로 대응되어야만 한다 이거야. 왜냐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크기는 정해져 있다 이거야. 작은 놈은 작은 놈으로 큰 놈은 큰 놈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y에서 내가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그 크기에 맞게끔 x에 있는 원소들이 날라온다.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기만 하자. 얘는 자, 이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컨비네이션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1대1 대응함수는 P를 사용하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또 하나, 혹시나 이건 뭐 헷갈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앞에 있는 숫자가 공역의 개수고 뒤에 있는 숫자가 정의역의 개수야. 알겠지? 앞에 있는 숫자는 공역의 개수, 뒤에 있는 것은 정의역의 개수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한다 이거야. 이런 것들을 증가함수 내지는 감소함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분류를 하자면 이런 거지. x1보다 x2가 큰데 f의 x1보다 f의 x2가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얘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등호가 붙는 경우, 여기에 등호가 붙는 경우는 중복이 된다라는 거야.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1, 2, 3, 4 여기는 1, 2, 3, 4, 5, 6을 썼을 때 여기 있는 y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았다고 해보자 이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 그지? 2를 2번 뽑았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4를 뽑았어. 1, 2, 4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1, 2, 4 이렇게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게 되면 반대쪽에서 그렇게 날라온다는 거야.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여기에 등호가 붙었다는 건 같은 함수값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같은 함수값이 중복이 됐다는 말이니까 6개 중에 4개를 중복하여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6H4를 사용하는 거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식, 이런 그림, 이것들을 잘 매칭시키고 조합을 해야 된다. 지금 사용한 이 6가지의 분류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내지는 유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뭐가 붙냐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조건이. 자, 조건이 붙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 어떤 문제에서 가 조건은 F1이 3으로 가고
나 조건에서 보니까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보다는 f의 x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f4를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이 만약에 붙어 있어.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여기에 1, 2, 3, 4, 5, 6이 있고 여기는 1, 2, 3, 4 땡땡땡에서 8까지 일단 정의역은 6개, 공역은 8개가 있다고 일단은 판단을 해놓고 주어진 식에서 가의 조건에 따르면 4가 3을 향해서 일단은 갔대. 근데 나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은 큰 것으로 가지만 중복이 허락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4보다 작은 것과 4보다 큰 것으로 일단 나누어지고 4보다 작은 것들은 4가 대응된 함수값보다 작은 쪽으로 갈 건데 중복이 허락되니까 3을 포함한다 이거야. 4보다 큰 것은 4가 대응된 함수값보다 큰 쪽으로 갈 건데 4가 간 것까지 중복이 허락돼서 이런 형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지. 이런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4에 대응된 함수값을 중복해서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아래 거는 아래 것대로만 대응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1, 2, 3 중에 요 1, 2, 3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1, 2, 3이 날라온다 했으니까 3H3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몇 개야? 6개 중에서 그지? 3, 4, 5, 6, 7, 8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가 날라오겠다. 6H2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자 이런 거라고.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주제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문제들이 분류된다 이거야. 자, 만약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가 조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첫 번째 조건에서는 f의 3이 뭐 예를 들어서 4로 갔어. 근데 이번에는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1이 더 크대 fx2보다. 이러면 무슨 함수냐면 감소 함수거든. 감소 함수. 이거 빼고 알지? 3이 간 거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만약에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 여기는 1, 2, 3, 4, 5, 6, 7이 있다. 그러면 3은 어디로 갔냐면 일단은 4를 향해서 갔어. 알았지?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1, x2는 3을 제외하고 알겠지? 그러면 3보다 작은 것들은 그지? 3이 대응된 것보다 큰 쪽으로 대응될 거다. 이해되지? 잘 봐. 여기에는 등호가 없잖아.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3보다 작은 것들은 3이 대응된 것보다 큰 쪽으로 갈 거고 또 하나는 3보다 큰 거는 3이 대응된 것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얘는 이쪽을 향해서 가고 얘는 이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1, 2, 3 중에서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1, 2, 3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4, 5가 날라오겠지. 3 컨비네이션 2 4, 5, 6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1, 2가 대응되겠지. 3 컨비네이션 2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곱해주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의 개수인데 그 합성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기본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개수를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을 함수의 개수라고 분류해서 먼저 기억을 해두는 게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거지.